고요. 그리고 제가 좀 시행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폰 프리 운동이라고 해서 요즘 핸드폰과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노출이 되어 있고 중독 수준이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밴딩 머신이라고 하죠. 그 학교에서 콜라라든가 이런 그 탄산음료를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퇴출 운동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은 이제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운동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학교 자율로 맡겨놓다 보니까 등교하면서 걷기도 하고 방과 후에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데도 있고 잘 안 이루어지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학교에 있는 시간만큼은 강제성을 띄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제정을 한다든가 이런 법적 장치가 이루어져서 전체 세종시가 함께 그런 부분에 같이 통일된 그런 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기간 동안이라도 이 중독에서 벗어나서 독서도 하고 또 수업에 집중할 수도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지역사회 청소년 단체와 함께 이어지는 인성교육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세종의 여러 인력풀들을 활용을 해서 인성교육, 예절교육, 효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간다면은 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상당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단체 주관으로, 청소년 단체가 관내에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센터도 있고 RCY도 있고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들 단체와 함께 홍보를 해서 참여를 독려하고 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의 인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여 배우는 기쁨을 누리는 학력 성장 지원 체제를 마련하겠다.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기초학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기초학력이라는 것이 아이들마다 상당히 좀 다른 그런 여건에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을 쉽게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성공적인 사례를 나눌 수 있는 연구회를 운영을 해서 점차 거기에서 많은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는 도움이 되겠다 해서 연구회도 운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진단을 통해서 우선 그 기초학력 보강이 필요한 학생들을 선정해내는 것도 우선 중요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3단계별로 진단을 통한 학습 지원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 그런 체계를 갖도록 하겠다 하는 거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선정된 학생들한테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3단계의 학습안전망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초학력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학생이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좀 낙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협조를 안 하는, 또 동의를 안 하는 그런 또 본 학생들도 있고 또 부모님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해서 3단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 지원을 위해서 부장교사제를 좀 확대 운영해서 또 도심지에 있는 학교와 학교 간에, 또 그렇지 않고 읍면 지역에 있는 그런 학교 간에도 기초 학습을 도와줘야 될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다면은 이런 부장제도를 좀 더 확대를 해서 지원도 하고 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학교 간에 좀 기초 학력으로 인해서 차이가 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주는 거, 이것이 또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기초학력 지원 프로젝트를 제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진단을 먼저 하고, 그리고 학생을 발견을 하고, 그리고 학생 부모 등의 동의를 받아서
학교가 아닌 좀 더 비밀이 요구되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면 그런 곳까지 서로 협의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기초학력을 지원을 한다면은 이런 문제가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여기서 난독이라든가 난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도 있고 앞으로는 또 그 국제 결혼을 한 가정의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문제에 많이 또 봉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언어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여기에도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기 발견을 하고 AI 기반으로 정확한 진단과 지원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그런 정책을 수립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고등학교로 와가지고는 학업 성취 단계별 맞춤형 학력 도전학교를 운영을 해서 자기주도 학습이 좀 강화가 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방과 후뿐만 아니라 방학이라는 것이 1년에 2번이 있는데 이 방학을 계기로 해서 학력 차이가 급격하게 벌어지는 일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여기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책임 교육을 위해서 2~3명이 한 학생을 이렇게 맞춤형으로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고정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든가 특히 중위권 학생을 우리 세종의 학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잘하는 아이들은 잘하는 대로 성장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그렇지 않고 중하위권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학력을 증진을 시켜야 되는데 이 중하위권 학생 중심을 위해서는 학습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하고 이들한테 맞는 그런 학력 보강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심화학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학 동안을 통해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서 물론 뭐 경제적으로 뭐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그런 유수한 그 학원을 가는 것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차이로 인해서 방학을 지나고 나서 학기가 시작했을 때 학력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최소화시켜줘야 될 책임이 공교육에 있지 않나 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이 방학을 이용을 해서 학력 보강 프로그램을 잘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모델 학교를 운영을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도교사제를 잘 활용을 해서 학생들이 먼저 학습 계획을 수립을 하고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진로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학습 동기화 이것을 강화를 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발적인 그런 체제를 만드는 것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성장 지원 프로젝트 해서 방학 중에 학력 맞춤형 그런 그 프로그램을 잘 운영을 해서 좀 부족한 그런 과목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보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싶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공교육에서 선수학습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학습이 아닌 만약에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학생들한테는 중학교 과정에서 중요하게 기초를 다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방학을 통해서 보충을 해주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뒤처짐이 없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거점학교 중심으로 교과 주제 심화학습을 좀 강화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수학이라든가 그리고 고전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만 딱 주제를 정해가지고 어느 학교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방학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화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체제로 간다면은 아마 방학 동안에 뒤처지는 그런 학생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취업 후 진학을 위한 특성화고 지원 전략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특성화고 아까 설명이 1차 전략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해서 2개의 특성화고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신산업과 관련된 학과 개편을 통해서 그쪽으로 또 새로운 분위기를 유도하는 것도 좋고 1학년 때부터 실무 중심의 영어 교육을 좀 강화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로 우리 대기업들도 많이 진출해 있는데 이들 학생들 졸업 후에 학생들을 필요로 하는 그런 해외에서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계기를 제가 대학 총장을 할 때도 많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좀 열어주고 싶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성화고의 첨단 금융 등 신산업 중심의 학과 개편을 유도를 하고 그리고 대학과 기업, 해외와 연계해서 취업의 다양성을 좀 확보해 주자. 이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고 실무형 영어 교육 지원을 통해서 해외 인턴십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와 관련해서 그리고 직업과 관련해서 현재 뭐 대입 지원을 좀 강화해 줄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교육청 차원에서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어려움이 있는 것이 대입 지원관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제주도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2명인가 3명을 가지고 있는데 대입 지원관이 한 명밖에 없어서 충분한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없어가지고 이것을 적어도 번역별로는 한 사람씩 담당할 수 있게 6명까지는 기본적으로 늘려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입 지원단을 좀 확충을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뭐 교사만 가지고 대입 지원을 한다는 것은 너무 역부족이고 해서 교사뿐만 아니라 퇴직 교원이라든가 역량 있는 학부모 등 입시 지도를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분들로 대입 지원단을 구성을 하고 이들한테 최신의 정보를 맛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대학교 진학하는데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겠다. 거기에 그런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학교하고 입학사정관, 대학에 입학사정관들이 있는데 유수한 대학들의 입학사정관들을 초청을 해서 학교에서 진로 진학과 관련된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입학사정관들하고의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은 아마도 목표도 새롭게 정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뭐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미리 알고 고등학교 시간을 통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이것을 학교에만 맡기면은 교사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 이 부분을 좀 도와서 학교마다 학교와 연계를 시켜줘 가지고 학교 입학사정관의 연계 업무를 대항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를 좀 두고 운영을 하고 싶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AI 대입 지원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함으로써 대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 분석된 자료들을 구축하고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관내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하고 입학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안학교와 관련된 또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를 좀 교육청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제도권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제도권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그 교육청에서 방치를 한다면은 이 아이들한테 또 다른 기회가 올 수 있는 것을 놓칠 수 있는 그런 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방황의 시기이기도 하고 한데 이 시기를 잘 극복을 해서 보다 나은 그런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이쪽 부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 교육청에서 하나의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부족하나마 사설기관에서 현재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설기관들의 그 공간이라는 게 너무 열악하고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학교의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것, 뭐 교실 분위기 이런 것도 맛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들을 대안학교와 어떻게 좀 연계를 시켜서 그곳을 리모델링해서 대안학교에 싸게 사설 대안학교에 임대를 해줘서
그런 공간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각종 매뉴얼을 좀 대안학교라든가 학교 밖 청소년한테도 충분히 보급을 해서 이들 학생들한테도 대학에 간다면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제도권에서도 충분히 제공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들에게도 역시 진로 또 직업과 관련된 직업 체험과 관련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 설명회 그리고 박람회 참여 그리고 입시 담당자로부터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대안학교에 계신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도 입시 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서 이들 학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비슷하게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대안교육센터라든가 그리고 학교 밖 아이들을 우리가 새롭게 관심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좀 더 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오늘 이 두 번째 전략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기회는 전략 3, 4, 5, 6, 7 이어서 계속해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